안녕하십니까, 책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폴레온 힐의 마지막 수업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자는 나폴레온 힐, 출판사는 유노북스입니다. 이 책은 2년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좋은 내용이 많아서 그 뒷부분에 대해서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가품의 법칙을 통해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을 반드시 되돌려 받을 수가 있다. 여기에는 추측도, 우연적인 요소도, 불확실성도 없다. 이 법칙을 어떻게 활용해야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말할 필요도 없이 명확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외부에서 받은 도움이나 방해를 하거나 전부 보답하거나 안갚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적대시하면 그와 똑같이 보복을 가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반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건넸다면 그 역시 똑같이 보답받을 것입니다. 이 법칙대로 응답하지 않는 사람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자는 순전히 예외일 뿐입니다. 평균의 법칙에 따라 대다수의 사람은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매사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그런 태도의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나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직접 여기저기 시비를 걸고 다녀보면 금방 이 사실에 동의할 것입니다. 언제나 얼굴에 미소를 띠며 만나는 사람마다 다정한 말을 건네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습니다. 반면 이와 정반대인 사람은 모두에게 반감을 살 뿐입니다. 대가품의 법칙은 온 우주에 적용되는 강력한 힘으로서 끊임없이 밀기도 하고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땅에 떨어진 도토리 속에서도 대가품의 법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도토리는 따스한 햇살에 응답해 잎이 두어 장 달린 작고 어린 가지로 자랍니다. 이파리는 더 자라 단단한 참나무를 이루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끌어당깁니다. 도토리가 끌어당기는 것은 앞으로 참나무로 성장할 세포뿐입니다. 절반은 참나무고 나머지 절반은 포플러 나무인 것은 없습니다. 도토리의 중심부는 오로지 참나무를 구성하는 요소들과 조화를 이룹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생각은 그것이 파괴적이든 건설적이든 친절하든 무정하든 언제나 같은 부류만을 끌어당깁니다. 증오와 혐오의 정신을 집중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는 것은 도토리가 포플러 나무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만큼 가당치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가품의 법칙에 유예되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에 걸쳐 물질적인 형태를 가진 모든 것은 특정한 끌어당김의 중심부로 이끌립니다. 지적 수준이나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은 서로 끌립니다. 인간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과 친밀감을 형성할 때는 상대와 성향이 비슷해 잘 어울릴 수 있을 때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람이 어떤 부류인지는 당신 마음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신 마음의 성향은 당신이 선택하는 대로 얼마든지 조종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대가품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자 불변의 법칙이며 우리가 의식적으로 사용하든 그렇지 않든 항상 작용합니다. 어제의 적과 오늘의 동료가 되려면 인간의 마음은 되돌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웃에게 선물을 주면 그도 선물로 보답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웃을 비방한다면 그 역시 당신을 비방할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미워하면 세상도 당신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용서하고 있는 법을 깨달으면
당신의 결점도 마찬가지로 용서받고 잊힐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색다른 경험을 즐기고 싶다면 당신이 싫어하는 모든 사람과 당신을 싫어하는 듯 보이는 모든 사람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나 생일 축하 카드를 보내보십시오. 각자에게 짧은 메시지를 적당히 적어보내고 마음속에 품고 있던 증오심을 모두 떨쳐버리십시오. 당신의 행동이 지금껏 적이었던 자들을 아마 친구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했으면 하는 그러한 말을 당신이 먼저 솔선수범하면 대가품의 법칙에 따라 당신이 바라던 대로 그들도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시도해 보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설수를 멀리하십시오. 암시의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그러한 암시는 아무리 가벼워도 뿌리치려면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나 역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꺼내지 않는 것이 최선인데도 말이죠. 지난 5년에서 6년 새에 나는 비로소 내 입을 단속하는 법을 배웠으며 누군가의 이름을 거론할 때 그의 말 못할 비밀로 그를 공격하지 않는 법도 배웠습니다. 당신이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을 안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그의 가정사와 사적인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입 밖으로 냈다가는 그가 지인들을 보기 난처해질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입을 다물고 있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지만 명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존 브라운도 당신의 과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정보가 당신을 아는 사람에게 유포돼서 끔찍한 구설수에 시달리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타인의 자존심과 인격에 상처를 입힐 만한 무언가를 말하거나 넌처지 드러내고 싶을 때면 역지사지에서 당신이 스스로를 공격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역지사지하기 전과 후가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일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주변 사람의 개인적인 비밀을 들춰서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그런 행동은 돈을 버는데도 악수일 뿐입니다. 세상은 험담을 싫어합니다. 당신이 남을 헐뜯으면 그것을 들은 동료는 앞으로 쭉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동료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분명 당신을 피할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험담을 하는 대상이 본인이 되리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그 행동이 아무리 정당할지라도 득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이 당신을 나쁘게 평가할 뿐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당당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냉소적이고 천박한 말로 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본성에 굴복할 때마다 당신의 부정적인 자질로 세워진 건물의 벽돌이 하나씩 추가됩니다. 그럴수록 당신이 바라던 평화로운 상태, 즉 다정함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에서 더 멀어지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한 사람 안에 존재하는 탁월함을 잘 개발하고 끌어낸다면 그는 결코 밑바닥까지 비참하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탁월함을 이끌어내는 최선의 방법은 그를 향한 나의 믿음을 그에게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그를 높이 평가하면 그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반면 삶의 목적이 고귀하고 이상적인 사람을 찾아 끊임없이 괴롭히고 폄훼해 보십시오. 의지가 엄청나게 강하지 않은 이상 그는 결국 당신이 그의 마음속에 던진 말들을 받아들여 당신 뜻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인격 검사관 역할을 자처한단 말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헐뜯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고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에게 꼬투리 잡힐 일은 없는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헐뜯고 싶은 유혹에 넘어갈 것 같다면 차라리 혀를 깨무십시오. 이런 유혹을 이겨내고 나면 그 순간의 따뜻한 만족감이 온몸에 퍼질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을 험담할 뻔했지만 결국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만족감은 행복과 자존감까지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용서하고 있는 기술을 배우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말로든 행동으로든 부당하게 대접해도 용서하고 있길 바랍니다. 원한을 품어봤자 마음이 병들고 성품이 더럽혀져서 결국 매력이 떨어질 뿐입니다. 용서하는 법을 배울 때, 그리고 증오를 없애는 법을 배울 때, 말을 삼가하는 법을 배울 때, 타인에 대해서 무례하게 말하고 싶은 생각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행복해지는 법은 물론 당신이 교류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가 나온다면 나쁜 점을 언급하기보다는 훌륭한 점을 언급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대화 상대가 누군가를 험담하려고 한다면 최대한 빨리 화제를 전환하십시오. 더 기분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말이죠. 당신이 주변 사람을 욕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을 좋게 평가할 사람은 없습니다. 상대가 당신을 헐뜯은 대상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동시에 당신에 대해서도 편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죠. 친절한 말, 응원의 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말을 인생의 들판에 뿌리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젊은 시절부터 뿌려놓은 방종의 씨앗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순간 후회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법입니다. 험담꾼도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양심이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이죠. 이 작고 고요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그 목소리가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습관을 실천하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을 것이며 자존감이 높아져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단 하루만 교회 강단에서 서달라고 요청을 받는다면, 이 요청이 내 가르침을 설교할 마지막 기회라면 나는 이 글을 쓴 내용을 주제로 삼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관리하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악은 선으로 갚아라. 우리를 화나게 하는 자들에게 반격을 하려면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시간과 에너지가 무엇을 파괴하는 데 쓰여지지 않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에 사용된다면 우리는 막대한 부를 쌓을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사람은 일생의 4분의 3을 쓸모없고 파괴적인 행동에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몹쓸 짓을 한 사람을 벌할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죠. 원수의 머리 위에 쌓을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숯불은 그 잔혹한 악행에 친절함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증오로 보내는 시간은 전부 낭비가 됩니다. 게다가 인간의 마음속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감정을 억누르고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증오는 그것을 탐닉하는 사람만을 망가뜨립니다. 증오와 분노로 가득한 생각은 위스키나 몰핀보다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편협함, 이기심, 탐욕, 옹졸한 질투에 초연할 만큼 현명하고 올바르게 성장한 사람은 행운아입니다. 이런 나쁜 감정들은 인간이 가진 좋은 추진력을 없애고 인간의 마음을 폭력성에 노출시킵니다. 분노가 인간에게 뭐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쉽사리 분노하지 않는 사람, 동료를 망치고 좌절시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대체로 위대한 영혼이 자리하기 마련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입은 상처를 진정으로 잊을 수 있는 사람은 선망의 대상이 될 만합니다. 이런 사람의 영혼은 보통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지고의 행복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늘 평정과 미소를 유지하라. 주변 상황을 통제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통제해야 합니다. 자제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며칠 전 어떤 부유한 사람이 전등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근에 세입자를 새로 구한 집에 불을 켜야 하니 전기 기술자를 보내달라는 전화였죠. 이미 근무 시간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직원 중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이사 온 사람들이 불빛 없이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설득된 한 직원이 결국 일을 맡았습니다. 전기 기술자가 막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부유한 집주인은 세입자와 함께 간신히 가스등을 찾아 불을 켜는데 성공했습니다. 집에 불이 들어온 것을 본 전기 기술자는 더 도와줄 것이 없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대뜸 집주인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켤 수 있으면서 왜 쓸데없이 연락을 해 가족과의 시간을 빼앗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기술자는 완전히 평정심을 잃은 채 온갖 불평을 드러놓았습니다. 부유한 집주인은 그저 웃으며 성난 기술자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설명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군요. 우리는 당신이 이곳에 도착하기 직전에 가스등을 발견하고 불을 켰던 겁니다. 그는 운전사를 불러 화가 난 기술자의 팔을 잡은 채 지시를 했습니다. 이 신사분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게. 우리에게는 타인의 마음을 읽을 방법이 없으며 그마저도 대강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전기 기술자가 부호의 차에 탔을 때 굉장히 초라한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제심을 잃고 분노를 표출하며 모욕감을 준 상대에게 그런 대접을 받았으니 말이죠. 그 부자는 아내와 세입자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을 자주 만나지, 그렇지 않은가? 그는 분노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분노를 느꼈다면 감정을 철저하게 숨긴 셈이었죠. 그의 이름은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제력은 그가 가진 덕목 중 하나지만 많은 이가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런 자제력이 그의 막대한 재산은 물론 다른 방면에서도 큰 성공을 이루게 도와줬다고 믿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행사하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절대로 큰 지도자가 될 수 없으며 친구를 많이 만들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논쟁에 끌어들여 자제력을 잃게 할 수 있다면 사실상 그가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언짢은 얼굴로 당신에게 호통을 치듯 이야기를 하면 웃는 얼굴로 부드럽게 그리고 온화하게 대답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자의 의표를 찌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상대가 잘 알지 못하는 무기를 들고 검투를 벌이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당신의 승리로 끝날 것이죠. 세상 그 누구보다 비열하게 행동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따라하거나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 말을 하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자제력을 완전히 발휘해 화가 난 사람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면 많은 사람이 마땅히 갖고 있어야 하지만 실상 그렇지 못한 힘과 무기를 이용하는 셈입니다. 당연히 수월하게 승리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한때 건물 관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형편없어서 이성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나는 관리인이 있는 지하로 내려가서 그에게 도움이 될 충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하실에 도착해
그에게 온갖 모진말을 다 뱉고 나니 보일러에 불을 떼던 그가 몸을 일으켜 세우고 검댕이 묻은 이마를 닦으며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오늘 좀 흥분하신 것 같군요. 그렇지 않나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때 나는 정말로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나보다 관리인이 훨씬 자제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과 관리인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위층 사무실로 들어가 벌어진 일에 대해서 숙고를 했습니다. 결국 관리인에게 다시 내려가 용기 내 사과했습니다. 이후 행여나 그 관리인이 나 때문에 일부러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 스스로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사과를 건넨다면 커다란 만족감, 성취감,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행동의 기쁨이 소유의 기쁨을 능가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이가 올해도 성공을 기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공은 뒤에는 되게 고생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 대부분은 공짜 성공을 바랍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셈이죠. 앞으로 한 해 동안 달성하고 싶은 목표 중 하나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성공에 대한 정의를 글로 적어보면 좋지 않을까요? 내가 내린 성공의 정의를 당신에게 말할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공이란 한 해 동안 알고 지낼 사람에게 행복과 좋은 기운을 안겨주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과 행동의 총합이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웃게 할 수 있다면, 풍부하고 역동적인 성격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인생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마음에서 냉소, 증오, 두려움, 실망을 떨쳐내고 그 자리를 온 인류와 그에 대한 사랑으로 채울 수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돈은 성공의 증표가 아닙니다. 돈은 오히려 실패의 증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과정에 행복과 선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명백히 실패의 증표가 될 것입니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이 잡지의 지면을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누렸습니다. 그 결과로 짜릿한 기쁨과 행복, 만족감을 얻었으며 그 가치는 세상의 모든 부를 합친 것보다 큽니다. 돈으로 이런 기쁨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기쁨은 소유가 아니라 행동에서 찾아옵니다. 명백한 진리임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닿는 길은 오로지 한 방향으로 뻗어 있습니다. 인류를 위한 기여라는 그 넓은 벌판을 곧장 칠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나 있는 길은 결코 성공에 이르지 못합니다. 나 또한 올해에는 작년보다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세속적인 재물을 더 많이 소유하면 유용하게 쓸 수야 있겠지만 내가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잡지를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이바지하고 가족과 친구에게 더 큰 행복을 전해줌으로써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성공에 이르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수단의 하나로 얼마든지 돈을 추구할 수 있으며 이 방식을 굳이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위해서 전적으로 돈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결코 권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질 정도로 막대한 돈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런 과정을 겪었으며 그 결과는 성공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이들의 변화는 지켜보기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기로 했을 때 그들은 희망과 흥미를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성취한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의 평화 또한 잃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돈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성공은 오로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유용하고 많은 도움을 줬는지에 대해서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의 힘 때문에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하려는 의지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해도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이 모두 행복해지는 것만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행복을 얻는 확실한 방법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재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돈을 벌고 모으기 시작한다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 행복, 마음의 평화에 이르는 확실한 길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행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당신의 눈을 멀게 해 그 길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돈은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소유한 사람의 성격입니다. 마음의 자질을 개발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자질을 집중해 떠올리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질도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굶주려 죽는 법이죠. 인간의 마음에서 오컬리티즘의 냄새를 맡기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물리법칙이나 경제 원칙과 조화를 이루며 작동을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데 타인의 도움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타인이 당신의 마음을 조종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오로지 당신만이 그 힘을 행사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진 힘에 대해서 알기 바랍니다. 그 힘은 두려움이라는 저주에서 당신을 해방시킬 것이며 당신의 삶을 영감과 용기, 행복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성공은 성공을 의식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마음이 넓다라는 말에 진정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근거로 내린 결론에도 마음을 열어두고 편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누구든 일단 믿어주고 사람과 사물의 좋은 점을 보고 상황을 적당히 감안하는 것이죠. 마음이 좁다는 의미는 정반대를 떠올리면 됩니다. 편견에 따라 마음을 정하고 사물이나 사물의 좋은 면은 몰라보고 악한 면을 찾고 새로운 것이 나오면 낡은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지레짐작하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살아갈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을지, 피아노에 어떤 건반을 들을지,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지 선택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너의 모든 결정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노래한 시인 윌리엄 쿠퍼를 우리는 감상적이라고 여깁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마음이 바뀝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결점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아주 멋지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에게 감탄과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수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인간보다 더 흥미로운 존재는 없습니다. 어떠한 결점이 있든 저마다 훌륭한 점과 그리고 좋은 점이 수천 가지는 더 존재하기 때문이죠. 누구나 추락을 하며 날개짓을 배웁니다. 힘을 기르고 성장하려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내 마음에 엄청난 인상을 주는 그런 주제를 또 한번 이야기하고자 돌아왔습니다. 내가 도달한 결론은 오직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당신에게 이야기할 원칙이 얼마나 타당한지 그 증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이 원칙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만약 벽돌이 말할 수 있다면 장렬하는 가마 속에서 몇 시간씩 구워질 때에 틀림없이 불평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친 벽돌만이 내구성을 갖춰 매서운 비바람도 견뎌낼 수 있는 법입니다. 권투 선수는 링에 올라 상대방을 만나기 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펀치를 맞아봐야 합니다. 이 혹독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대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이며 결국 패배로 대가를 치를 것이 뻔합니다. 방금 전 내 어린 아들이 눈물을 머금고 비틀거리며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조그만 다리로 균형을 잡으려다가 심하게 넘어지고 만 것이죠. 녀석은 단지 걷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려는 노력을 반복하지 않으면 혼자 결코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독수리는 나무 꼭대기보다는 훨씬 높은 절벽에 울퉁불퉁한 바위 위에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든 짐승이든 새끼 독수리를 노리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을 가르치기 위해 조심하다가도 새끼들이 나는 법을 배울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 즉시 녀석들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새끼들을 절벽 밑으로 밀고 떨어뜨려 직접 날게 만드는 것이죠. 물론 어미는 옆에서 이거장을 함께합니다. 특히 새끼들이 직접 날개에 너무 연약하면 손살같이 움직여 낙하하는 새끼를 낚아챕니다. 그 다음 둥지로 내려가서 하루 정도 더 기다렸다가 같은 훈련을 반복합니다. 어린 독수리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이런 시련을 겪고 이겨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자 자연이 우리에게 조용히 영향을 끼치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눈에는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는 손이 똑똑히 보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인생에서 알고 있어야만 하는 지식을 더 많이 쌓을 수가 있습니다. 보상의 법칙은 인간이 이런 시련을 겪으며 점점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돕습니다. 운동선수가 되는 방법은 고된 연습과 훈련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실행가가 되려면 행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떤 이는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시간의 벽 앞에서 마음이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실패한 기분이 든다면, 공경에 빠진 듯 하다면 무언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이런 마음은 당신이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며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자연의 지침입니다. 분명히 알아두길 바랍니다. 자연은 언제나 길을 가르쳐 줍니다. 뜨거운 난로 위에 손을 올리면 바로 알 수 있듯 당신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사실을 확실히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불행하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의 상태가 아니며 당신에게 무언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임을 명심하십시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는 누가 확인해야 할까요? 바로 당신입니다. 정말 드물게 몇 안 되는 영혼만이 자연의 지침을 선뜻 따를 수 있습니다. 혹독한 역경도 이들에게는 그리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연이 역경을 선사하며 일격을 가해도 이들은 손쉽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은 가혹한 시련을 겪고 나서야 자연이 우리를 벌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정당한 대가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고 이성적인 노력을 쏟아부으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준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대가품의 법칙을 활용하는 것이죠. 어려움이나 역경을 두고 고심하거나 초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당신의 앞길에 현명하신 신이 이정표를 세워뒀음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정상적인 마음은 행복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해가 반드시 동쪽으로 뜨고
서쪽으로 지듯 실패나 역경, 후회라는 이정표를 마주쳤을 때 방향을 바꿀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이야말로 연금술의 대가이며 실패와 역경이라는 싸구려 재료를 성공이라는 순궁으로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역경과 실패, 낙담이 당신을 무자비하게 노려볼 때 그 녀석들을 물리칠 수 있는 공식을 알려주겠습니다. 동료를 대하는 태도를 고치고 그들의 행복을 찾도록 돕는 데 전념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겪는 고난은 자연히 당신을 변화시켜주는데 치러야 할 대가일 뿐이며 결국 당신은 행복에 이를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먼저 그것을 줘야 합니다. 이 간단하고 평범한 조언을 비웃지 마십시오. 나는 위 공식을 직접 적용해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행복을 발견하고 나면, 성질을 누그러뜨리는 법을 알고 나면, 동료들을 인내와 공감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면, 가만히 앉아 과거를 차분히 들여다볼 줄 알게 되면, 자연히 당신에게 선사하는 고난은 단지 어둠 속에서 당신에게 길을 밝혀주기 위한 수단임을 밝은 날에 태양을 보듯 명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에도 나름의 목적이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어미독수리가 새끼들에게 하듯 창조주 역시 당신을 절벽 끝까지 밀어 떨어뜨려 나는 법을 알려주고자 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당신은 어떤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과 대립으로 벌어졌던 다툼도 결국 세상에서 당신의 자리를 찾기 위한 필요한 훈련이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의 원인이 사실은 주변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폴레온 힐의 마지막 수업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자는 나폴레온 힐, 출판사는 유노북스입니다. 이 책은 2년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좋은 내용이 많아서 그 뒷부분에 대해서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가품의 법칙을 통해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을 반드시 되돌려 받을 수가 있다. 여기에는 추측도, 우연적인 요소도, 불확실성도 없다. 이 법칙을 어떻게 활용해야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말할 필요도 없이 명확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외부에서 받은 도움이나 방해를 하거나 전부 보답하거나 안갚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적대시하면 그와 똑같이 보복을 가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반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건넸다면 그 역시 똑같이 보답받을 것입니다. 이 법칙대로 응답하지 않는 사람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자는 순전히 예외일 뿐입니다. 평균의 법칙에 따라 대다수의 사람은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매사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그런 태도의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나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직접 여기저기 시비를 걸고 다녀보면 금방 이 사실에 동의할 것입니다. 언제나 얼굴에 미소를 띠며 만나는 사람마다 다정한 말을 건네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습니다. 반면 이와 정반대인 사람은 모두에게 반감을 살 뿐입니다. 대가품의 법칙은 온 우주에 적용되는 강력한 힘으로서 끊임없이 밀기도 하고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땅에 떨어진 도토리 속에서도 대가품의 법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도토리는 따스한 햇살에 응답해 잎이 두어 장 달린 작고 어린 가지로 자랍니다. 이파리는 더 자라 단단한 참나무를 이루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끌어당깁니다. 도토리가 끌어당기는 것은 앞으로 참나무로 성장할 세포뿐입니다. 절반은 참나무고 나머지 절반은 포플러 나무인 것은 없습니다. 도토리의 중심부는 오로지 참나무를 구성하는 요소들과 조화를 이룹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생각은 그것이 파괴적이든 건설적이든 친절하든 무정하든 언제나 같은 부류만을 끌어당깁니다. 증오와 혐오의 정신을 집중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는 것은 도토리가 포플러 나무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만큼 가당치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가품의 법칙에 유예되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에 걸쳐 물질적인 형태를 가진 모든 것은 특정한 끌어당김의 중심부로 이끌립니다. 지적 수준이나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은 서로 끌립니다. 인간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과 친밀감을 형성할 때는 상대와 성향이 비슷해 잘 어울릴 수 있을 때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람이 어떤 부류인지는 당신 마음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신 마음의 성향은 당신이 선택하는 대로 얼마든지 조종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대가품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자 불변의 법칙이며 우리가 의식적으로 사용하든 그렇지 않든 항상 작용합니다. 어제의 적과 오늘의 동료가 되려면 인간의 마음은 되돌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웃에게 선물을 주면 그도 선물로 보답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웃을 비방한다면 그 역시 당신을 비방할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미워하면 세상도 당신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용서하고 있는 법을 깨달으면 당신의 결점도 마찬가지로 용서받고 잊힐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색다른 경험을 즐기고 싶다면 당신이 싫어하는 모든 사람과 당신을 싫어하는 듯 보이는 모든 사람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나 생일 축하 카드를 보내보십시오. 각자에게 짧은 메시지를 적당히 적어보내고 마음속에 품고 있던 증오심을 모두 떨쳐버리십시오. 당신의 행동이 지금껏 적이었던 자들을 아마 친구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를 당신이 먼저 솔선수범하면 대가품의 법칙에 따라 당신이 바라던 대로 그들도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시도해 보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설수를 멀리하십시오. 암시의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그러한 암시는 아무리 가벼워도 뿌리치려면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나 역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꺼내지 않는 것이 최선이 돼도 말이죠. 지난 5년에서 6년 새에 나는 비로소 내 입을 단속하는 법을 배웠으며 누군가의 이름을 거론할 때 그의 말 못할 비밀로 그를 공격하지 않는 법도 배웠습니다. 당신이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을 안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그의 가정사와 사적인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입 밖으로 냈다가는 그가 지인들을 보기 난처해질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입을 다물고 있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지만 명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존 브라운도 당신의 과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정보가 당신을 아는 사람에게 유포돼서 끔찍한 구설수에 시달리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타인의 자존심과 인격에 상처를 입힐 만한 무언가를 말하거나
넌저지 드러내고 싶을 때면 역지사지에서 당신이 스스로를 공격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역지사지 하기 전과 후가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일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주변 사람의 개인적인 비밀을 들춰서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그런 행동은 돈을 버는데도 악수일 뿐입니다. 세상은 험담을 싫어합니다. 당신이 남을 헐뜯으면 그것을 들은 동료는 앞으로 쭉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동료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분명 당신을 피할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험담을 하는 대상이 본인이 되리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그 행동이 아무리 정당할지라도 득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이 당신을 나쁘게 평가할 뿐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당당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냉소적이고 천박한 말로 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본성에 굴복할 때마다 당신의 부정적인 자질로 세워진 건물의 벽돌이 하나씩 추가됩니다. 그럴수록 당신이 바라던 평화로운 상태, 즉 다정함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에서 더 멀어지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한 사람 안에 존재하는 탁월함을 잘 개발하고 끌어낸다면 그는 결코 밑바닥까지 비참하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탁월함을 이끌어내는 최선의 방법은 그를 향한 나의 믿음을 그에게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그를 높이 평가하면 그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반면 삶의 목적이 고귀하고 이상적인 사람을 찾아 끊임없이 괴롭히고 폄훼해 보십시오. 의지가 엄청나게 강하지 않은 이상 그는 결국 당신이 그의 마음속에 던진 말들을 받아들여 당신 뜻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인격 검사관 역할을 자처한단 말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헐뜯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고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에게 꼬투리 잡힐 일은 없는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헐뜯고 싶은 유혹에 넘어갈 것 같다면 차라리 혀를 깨무십시오. 이런 유혹을 이겨내고 나면 그 순간의 따뜻한 만족감이 온몸에 퍼질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을 험담할 뻔했지만 결국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만족감은 행복과 자존감까지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용서하고 있는 기술을 배우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말로든 행동으로든 부당하게 대접해도 용서하고 있길 바랍니다. 원한을 품어봤자 마음이 병들고 성품이 더럽혀져서 결국 매력이 떨어질 뿐입니다. 용서하는 법을 배울 때, 그리고 증오를 없애는 법을 배울 때, 말을 삼가하는 법을 배울 때, 타인에 대해서 무례하게 말하고 싶은 생각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행복해지는 법은 물론 당신이 교류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가 나온다면 나쁜 점을 언급하기보다는 훌륭한 점을 언급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대화 상대가 누군가를 험담하려고 한다면 최대한 빨리 화제를 전환하십시오. 더 기분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말이죠. 당신이 주변 사람을 욕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을 좋게 평가할 사람은 없습니다. 상대가 당신을 헐뜯은 대상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동시에 당신에 대해서도 편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죠. 친절한 말, 응원의 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말을 인생의 들판에 뿌리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젊은 시절부터 뿌려놓은 방종의 씨앗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순간 후회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법입니다. 험담꾼도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양심이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이죠. 이 작고 고요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그 목소리가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습관을 실천하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을 것이며 자존감이 높아져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단 하루만 교회 강단에서 서달라고 요청을 받는다면, 이 요청이 내 가르침을 설교할 마지막 기회라면 나는 이 글을 쓴 내용을 주제로 삼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관리하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악은 선으로 갚아라. 우리를 화나게 하는 자들에게 반격을 하려면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시간과 에너지가 무엇을 파괴하는 데 쓰여지지 않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에 사용된다면 우리는 막대한 부를 쌓을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사람은 일생의 4분의 3을 쓸모없고 파괴적인 행동에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몹쓸 짓을 한 사람을 벌할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죠. 원수의 머리 위에 쌓을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숯불은 그 잔혹한 악행에 친절함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증오로 보내는 시간은 전부 낭비가 됩니다. 게다가 인간의 마음속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감정을 억누르고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증오는 그것을 탐닉하는 사람만을 망가뜨립니다. 증오와 분노로 가득한 생각은 위스키나 몰핀보다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편협함, 이기심, 탐욕, 옹졸한 질투에 초연할 만큼 현명하고 올바르게 성장한 사람은 행운아입니다. 이런 나쁜 감정들은 인간이 가진 좋은 추진력을 없애고 인간의 마음을 폭력성에 노출시킵니다. 분노가 인간에게 뭐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쉽사리 분노하지 않는 사람, 동료를 망치고 좌절시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대체로 위대한 영혼이 자리하기 마련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입은 상처를 진정으로 잊을 수 있는 사람은 선망의 대상이 될 만합니다. 이런 사람의 영혼은 보통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지고의 행복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늘 평정과 미소를 유지하라. 주변 상황을 통제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통제해야 합니다. 자제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며칠 전 어떤 부유한 사람이 전등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근에 세입자를 새로 구한 집에 불을 켜야 하니 전기 기술자를 보내달라는 전화였죠. 이미 근무 시간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직원 중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이사 온 사람들이 불빛 없이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설득된 한 직원이 결국 일을 맡았습니다. 전기 기술자가 막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부유한 집주인은 세입자와 함께 간신히 가스등을 찾아 불을 켜는데 성공했습니다. 집에 불이 들어온 것을 본 전기 기술자는 더 도와줄 것이 없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대뜸 집주인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켤 수 있으면서 왜 쓸데없이 연락을 해 가족과의 시간을 빼앗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기술자는 완전히 평정심을 잃은 채 온갖 불평을 드러놓았습니다. 부유한 집주인은 그저 웃으며 성난 기술자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설명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군요. 우리는 당신이 이곳에 도착하기 직전에 가스등을 발견하고 불을 켰던 겁니다. 그는 운전사를 불러 화가 난 기술자의 팔을 잡은 채 지시를 했습니다. 이 신사분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게. 우리에게는 타인의 마음을 읽을 방법이 없으며 그마저도 대강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전기 기술자가 부호의 차에 탔을 때
굉장히 초라한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제심을 잃고 분노를 표출하며 모욕감을 준 상대에게 그런 대접을 받았으니 말이죠. 그 부자는 아내와 세입자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을 자주 만나지, 그렇지 않은가? 그는 분노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분노를 느꼈다면 감정을 철저하게 숨긴 셈이었죠. 그의 이름은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제력은 그가 가진 덕목 중 하나지만 많은 이가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런 자제력이 그의 막대한 재산은 물론 다른 방면에서도 큰 성공을 이루게 도와줬다고 믿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행사하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절대로 큰 지도자가 될 수 없으며 친구를 많이 만들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논쟁에 끌어들여 자제력을 잃게 할 수 있다면 사실상 그가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언짢은 얼굴로 당신에게 호통을 치듯 이야기를 하면 웃는 얼굴로 부드럽게 그리고 온화하게 대답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자의 의표를 찌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상대가 잘 알지 못하는 무기를 들고 검투를 벌이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당신의 승리로 끝날 것이죠. 세상 그 누구보다 비열하게 행동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따라하거나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 말을 하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자제력을 완전히 발휘해 화가 난 사람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면 많은 사람이 마땅히 갖고 있어야 하지만 실상 그렇지 못한 힘과 무기를 이용하는 셈입니다. 당연히 수월하게 승리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한때 건물 관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형편없어서 이성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나는 관리인이 있는 지하로 내려가서 그에게 도움이 될 충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하실에 도착해 그에게 온갖 모진말을 다 뱉고 나니 보일러에 불을 떼던 그가 몸을 일으켜 세우고 검댕이 묻은 이마를 닦으며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오늘 좀 흥분하신 것 같군요. 그렇지 않나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때 나는 정말로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나보다 관리인이 훨씬 자제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과 관리인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위층 사무실로 돌아가 벌어진 일에 대해서 숙고를 했습니다. 결국 관리인에게 다시 내려가 용기 내 사과했습니다. 이후 행여나 그 관리인이 나 때문에 일부러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 스스로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사과를 건넨다면 커다란 만족감, 성취감,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행동의 기쁨이 소유의 기쁨을 능가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이가 올해도 성공을 기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공은 뒤에는 되게 고생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 대부분은 공짜 성공을 바랍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셈이죠. 앞으로 한 해 동안 달성하고 싶은 목표 중 하나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성공에 대한 정의를 글로 적어보면 좋지 않을까요? 내가 내린 성공의 정의를 당신에게 말할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공이란 한 해 동안 알고 지낼 사람에게 행복과 좋은 기운을 안겨주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과 행동의 총합이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웃게 할 수 있다면, 풍부하고 역동적인 성격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인생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마음에서 냉소, 증오, 두려움, 실망을 떨쳐내고
그 자리를 온 인류와 그에 대한 사랑으로 채울 수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돈은 성공의 증표가 아닙니다. 돈은 오히려 실패의 증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과정에 행복과 선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명백히 실패의 증표가 될 것입니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이 잡지의 지면을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누렸습니다. 그 결과로 짜릿한 기쁨과 행복, 만족감을 얻었으며 그 가치는 세상의 모든 부를 합친 것보다 큽니다. 돈으로 이런 기쁨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기쁨은 소유가 아니라 행동에서 찾아옵니다. 명백한 진리임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닿는 길은 오로지 한 방향으로 뻗어 있습니다. 인류를 위한 기여라는 그 넓은 벌판을 곧장 칠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나 있는 길은 결코 성공에 이르지 못합니다. 나 또한 올해에는 작년보다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세속적인 재물을 더 많이 소유하면 유용하게 쓸 수야 있겠지만 내가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잡지를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이바지하고 가족과 친구에게 더 큰 행복을 전해줌으로써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성공에 이르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수단의 하나로 얼마든지 돈을 추구할 수 있으며 이 방식을 굳이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위해서 전적으로 돈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결코 권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질 정도로 막대한 돈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런 과정을 겪었으며 그 결과는 성공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이들의 변화는 지켜보기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기로 했을 때 그들은 희망과 흥미를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성취한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의 평화 또한 잃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돈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성공은 오로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유용하고 많은 도움을 줬는지에 대해서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의 힘 때문에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하려는 의지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해도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이 모두 행복해지는 것만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싶은 생각에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행복을 얻는 확실한 방법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재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돈을 벌고 모으기 시작한다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 행복, 마음의 평화에 이르는 확실한 길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행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당신의 눈을 멀게 해 그 길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돈은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소유한 사람의 성격입니다. 마음의 자질을 개발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자질을 집중해 떠올리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질도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굶주려 죽는 법이죠. 인간의 마음에서 오컬리티즘의 냄새를 맡기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물리법칙이나 경제 원칙과 조화를 이루며 작동을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데 타인의 도움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타인이 당신의 마음을 조종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오로지 당신만이 그 힘을 행사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진 힘에 대해서 알기 바랍니다. 그 힘은 두려움이라는 저주에서 당신을 해방시킬 것이며 당신의 삶을 영감과 용기,
행복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성공은 성공을 의식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마음이 넓다라는 말에 진정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근거로 내린 결론에도 마음을 열어두고 편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누구든 일단 믿어주고 사람과 사물의 좋은 점을 보고 상황을 적당히 감안하는 것이죠. 마음이 좁다는 의미는 정반대를 떠올리면 됩니다. 편견에 따라 마음을 정하고 사물이나 사물의 좋은 면은 몰라보고 악한 면을 찾고 새로운 것이 나오면 낡은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지레짐작하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살아갈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을지, 피아노에 어떤 건반을 두를지,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지 선택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너의 모든 결정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노래한 시인 윌리엄 쿠퍼를 우리는 감상적이라고 여깁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마음이 바뀝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결점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아주 멋지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에게 감탄과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수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인간보다 더 흥미로운 존재는 없습니다. 어떠한 결점이 있든 저마다 훌륭한 점과 그리고 좋은 점이 수천 가지는 더 존재하기 때문이죠. 누구나 추락을 하며 날갯짓을 배웁니다. 힘을 기르고 성장하려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내 마음에 엄청난 인상을 주는 그런 주제를 또 한번 이야기하고자 돌아왔습니다. 내가 도달한 결론은 오직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당신에게 이야기할 원칙이 얼마나 타당한지 그 증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이 원칙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만약 벽돌이 말할 수 있다면 장렬하는 가마 속에서 몇 시간씩 구워질 때 틀림없이 불평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친 벽돌만이 내구성을 갖춰 매서운 비바람도 견뎌낼 수 있는 법입니다. 권투 선수는 링에 올라 상대방을 만나기 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펀치를 맞아봐야 합니다. 이 혹독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대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이며 결국 패배로 대가를 치를 것이 뻔합니다. 방금 전 내 어린 아들이 눈물을 머금고 비틀거리며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조그만 다리로 균형을 잡으려다가 심하게 넘어지고 만 것이죠. 녀석은 단지 걷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려는 노력을 반복하지 않으면 혼자 결코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독수리는 나무 꼭대기보다는 훨씬 높은 절벽에 울퉁불퉁한 바위 위에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든 짐승이든 새끼 독수리를 노리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을 가르치기 위해 조심하다가도 새끼들이 나는 법을 배울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 즉시 녀석들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새끼들을 절벽 밑으로 밀고 떨어뜨려 직접 날게 만드는 것이죠. 물론 어미는 옆에서 이 과정을 함께합니다. 특히 새끼들이 직접 날개에 너무 연약하면 손살같이 움직여 낙화하는 새끼를 낚아챕니다. 그 다음 둥지로 내려가서 하루 정도 더 기다렸다가 같은 훈련을 반복합니다. 어린 독수리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이런 시련을 겪고 이겨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자 자연이 우리에게 조용히 영향을 끼치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눈에는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는 손이 똑똑히 보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인생에서 알고 있어야만 하는 지식을 더 많이 쌓을 수가 있습니다.
보상의 법칙은 인간이 이런 시련을 겪으며 점점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돕습니다. 운동선수가 되는 방법은 고된 연습과 훈련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실행가가 되려면 행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떤 이는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시간의 벽 앞에서 마음이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실패한 기분이 든다면, 공경에 빠진 듯 하다면 무언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이런 마음은 당신이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며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자연의 지침입니다. 분명히 알아두길 바랍니다. 자연은 언제나 길을 가르쳐 줍니다. 뜨거운 난로 위에 손을 올리면 바로 알 수 있듯 당신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사실을 확실히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불행하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의 상태가 아니며 당신에게 무언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임을 명심하십시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는 누가 확인해야 할까요? 바로 당신입니다. 정말 드물게 몇 안 되는 영혼만이 자연의 지침을 선뜻 따를 수 있습니다. 혹독한 역경도 이들에게는 그리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연이 역경을 선사하며 일격을 가해도 이들은 손쉽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은 가혹한 시련을 겪고 나서야 자연이 우리를 벌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정당한 대가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고 이성적인 노력을 쏟아부으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준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대가품의 법칙을 활용하는 것이죠. 어려움이나 역경을 두고 고심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당신의 앞길에 현명하신 신이 이정표를 세워뒀음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정상적인 마음은 행복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해가 반드시 동쪽으로 뜨고 서쪽으로 지듯 실패나 역경, 후회라는 이정표를 마주쳤을 때 방향을 바꿀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이야말로 연금술의 대가이며 실패와 역경이라는 싸구려 재료를 성공이라는 순금으로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역경과 실패, 낙담이 당신을 무자비하게 노려볼 때 그 녀석들을 물리칠 수 있는 공식을 알려주겠습니다. 동료를 대하는 태도를 고치고 그들의 행복을 찾도록 돕는 데 전념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겪는 고난은 자연이 당신을 변화시켜주는데 치러야 할 대가일 뿐이며 결국 당신은 행복에 이를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먼저 그것을 줘야 합니다. 이 간단하고 평범한 조언을 비웃지 마십시오. 나는 위 공식을 직접 적용해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행복을 발견하고 나면, 성질을 누그러뜨리는 법을 알고 나면, 동료들을 인내와 공감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면, 가만히 앉아 과거를 차분히 들여다볼 줄 알게 되면, 자연이 당신에게 선사하는 고난은 단지 어둠 속에서 당신에게 길을 밝혀주기 위한 수단임을 밝은 날에 태양을 보듯 명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에도 나름의 목적이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어미독수리가 새끼들에게 하듯 창조주 역시 당신을 절벽 끝까지 밀어 떨어뜨려 나는 법을 알려주고자 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당신은 어떤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과 대립으로 벌어졌던 다툼도 결국 세상에서 당신의 자리를 찾기 위한 필요한 훈련이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의 원인이 사실은
주변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